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품질재단에서 IATF 16949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흥섭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최근 유럽계 자동차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VDA5를 미니탭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VDA5와 MSA4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미니탭 플러스에서 VDA5 분석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향후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의 VDA5 대응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IATF 16949 인증은 필수 사항입니다. 2007년 이후 IATF 16949 인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800건으로 전 세계의 3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자동차 산업의 아시아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독일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IATF 16949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위한 측정 시스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현재 AIAG에서 개발한 MSA 4판에 의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PPAP 절차에 따라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공정 능력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계 자동차 회사에서는 VDA5에 의해서 측정 프로세스 능력을 평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VDA5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개발한 측정 프로세스 능력을 위한 평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미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개발한 MSA 4판과 매우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VDA5에 따라 측정 프로세스 능력을 평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에게는 VDA5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BMW, 보시와 같은 독일계 자동차 회사들은 VDA5 분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개발한 큐다스라고 하는 고가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VDA5는 AIAG MSA 4판과 분석 방법이 매우 상이합니다. 특히 불확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계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VDA5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AIAG MSA 4판과 VDA5에 대한 차이점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개발된 미니탭 플러스를 활용하여 VDA5 적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VDA5와 MSA 4판에서는 계측기, 측정 시스템,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도 서로 다릅니다. MSA 4판에서는 측정 값을 얻기 위한 장치를 계측기라고 정의한 반면 VDA5에서는 이를 측정 시스템 M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측정 시스템 계측기를 포함한 표준 운영 방법 소프트웨어
측정자와 같은 이러한 측정 시스템을 VDA5에서는 측정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측정 시스템은 일정 수준의 불확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도와 측정 변동은 공정 능력을 측정할 때 포함되어 실제 공정 능력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이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불확도와 측정 변동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MSA 사판에서는 계측기를 선택을 할 때 톨러런스의 10분의 1 이하의 해상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 시스템 평가 시에는 불확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MSA 평가 전에 계측기가 교정된 결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MSA 사판에서의 측정 시스템 분석은 주로 측정 변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측기의 편의, 반복성, 측정자에 의한 재현성, 측정 구간의 선형성과 안정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DA5에서는 측정 시스템을 평가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불확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편의, 선형성, 반복성에서 발생하는 불확도가 측정 시스템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측정 프로세스 평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불확도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에 의한 불확도는 측정 재질의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도를 측정 프로세스의 평가에 반영합니다. 온도 불확도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측기의 교정 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매우 정밀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MSA 사판과 VDA5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사판은 주로 측정 시스템의 변동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VDA5에서는 측정 시스템의 불확도와 측정 프로세스의 불확도를 평가하는 점이 MSA 사판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측기의 선정에서도 VDA5에서는 톨러런스의 20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분해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측기의 불확도를 MSA 사판에서는 공인된 기관의 교정 결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VDA5에서는 측정 시스템에 대한 불확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측정 프로세스 평가에서도 MSA 사판에서는 변동 중심으로 이러한 5가지의 요소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VDA5에서는 불확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MSA 사판은 주로 미국과 일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DA5는 주로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보시와 같은 독일계 기업에서 신규 부품의 승인과 양산 공정의 품질 관리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SA 사판에서는 편의, 반복성, 재현성, 선형성, 안정성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DA5에서는 먼저 편의를 평가하고
불만족할 경우 측정 시스템을 분석 개선한 뒤에 반복성과 재현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 시스템의 변동에서 편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성은 계측기의 유지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MSA 4판과 VDA5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MSA 4판은 측정 시스템의 변동을 평가를 합니다. 게이지 RNR 값을 규격이나 공차 대비의 비율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DA5에서는 ISO 22514-7에 근거하여 불확도를 이용하여 측정 시스템, 즉 계측기의 QMS는 15% 이하여야 합격이고요. 측정 프로세스 QMP는 30% 이하여야 합격입니다. MSA 4판과 VDA5는 평가하는 척도와 합격 판정 기준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VDA5와 MSA 4판에서 이야기하는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DA5에서 타입 1은 편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VDA5에서는 불확도를 이용하여 규격 대비 CG, CGK로 편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SA 4판에서는 총 변동 대비 계측기의 변동의 비율로 편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VDA5에서 타입 2는 측정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반복성과 재현성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타입 3는 자동 측정 장치와 같은 측정자의 영향이 없는 반복성 및 재현성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성 및 재현성을 평가를 할 때도 VDA5에서는 교정, 선형성, 편의, 반복성, 측정자, 부품 간의 교호작용, 안정성, 온도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도를 분석을 하여 QMP와 CMP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SA 4판에서는 계측기의 반복성과 측정자의 재현성, 변동을 분석을 하여 공차 대비의 비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VDA5와 MSA 4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입 4는 선형성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VDA5에서는 선형성 평가를 할 때도 교정, 반복성, 선형성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도를 이용하여 규격 대비 비율로 QMP와 CMS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SA 4판에서는 각 측정 구간별 편의를 이용하여 선형성을 평가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니탭 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VDA5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 편의 평가에서는 계측기에 대한 해상도 분석 결과, 측정 시스템에 대한 캐파빌리티, CMS 부분들을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1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불확도의 각 평가 요소, 편의, 반복성, 해상도, 교정, 선형성, 기타 요인에 의하 발생하고 있는 불확도 부분들을 각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VDA5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 미니탭을 실제 시연하여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타입2 게이지 RNR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계측기에 대한 해상도 분석 결과입니다. 톨러런스 대비 해상도가 몇 %가 나온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프로세스에 대한 캐파빌리티는 QMP와 CMP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MP는 VDA5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GK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MSA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래픽 분석을 통하여 MSA 분석 결과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도 평가하는 항목은 반복성, 재현성, 상호작용, 온도, 안정성과 부품의 균일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각각의 불확도 부분들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입4 선형성 분석 결과입니다. 선형성은 각 측정 구간별 편의를 분석을 하여 회기식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VDA5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상도 부분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시스템에 대한 캐파빌리티, QMS와 CMS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형성에 연관된 불확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입4 선형성과 게이지 RNR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MSA 사판에서는 측정 시스템 분석을 위한 시료들의 선형성 부분들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VDA5에서는 게이지 RNR을 위한 선택된 부품들의 선형성 부분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측기에 대한 해상도, 캐파빌리티 부분도 분석하여 제공을 해드리고요. 타입 A와 타입 B에 관련된 불확도 부분도 분석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독일계 자동차 회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VDA5 측정 프로세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VDA5는 ISO 22514-7에서 요구하는 불확도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DA5는 독일계 자동차 회사의 비즈니스의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법은 현재의 MSA 사판과 매우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불확도에 대한 계산 공식과 불확도 평가 요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기업체 담당자들은 깊이 있는 통계 지식과 분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니탭에서는 VDA5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모듈을 제공하여 기업체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실제 기업체 현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VDA5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에 대한 실무 사례를 제공을 함으로써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이레테크 김성진 연구소장님과 동일대 이승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VDA5에 대한 통계적인 세부 내용과 실무 사례들은 향후 이레테크와 개발하여 기업체에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